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지요. 지난해 기자회견 때 보인 기자들의 태도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대통령이 입장 그리고 퇴장을 할 때 기자들이 전부 기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뒤 기자들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신문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광고밖에 없다. 이 말은 허클베리 퀸의 모험과 왕자의 거지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 쏟아낸 독설입니다. 깊은 사고와 재치 있는 글로 당시 미국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평을 쏟아냈던 마크 트웨인이 현재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과연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을까요? 좋은 세상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언론들이 과거 험한 세상이었을 때 보였었던 행태를 떠올려봅니다. 2019년 1월 16일 와우판 매거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국 언기레기연합 창시자 효시 1호 기자 김남균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전문 기자이기도 한 우리 김남균 기자가 요건 팔지 마시고 시원하게 한번 빨아주시죠. 이제 네. 소개 전문 기자는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워낙 또 네. 제가 또 쉽게 그러니까 소개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어서 네. 그냥 건조하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선은 청주에는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또 지금 협동조합형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길어요. 협동조합형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우진계통이라고 하는 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네. 내가 잠시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러면은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요. 쭉 하세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죠. 10여 년 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소유자 대표 사장이 이제 월급을 제대로 이제 주지 않아서 6개월 정도의 이제 급여가 밀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생계가 막막해지니까 네. 파업을 하면서 네.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회사가 다 잠식이 났고 밀린 임금 보상하고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장 또 기름을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노동자들의 이제 투쟁 끝에 타협점을 노동자들이 경영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출발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동자가 스스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해서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이고 시간이 이제 10여 년 정도 흘렸는데 네. 지금 김남균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다음 방송 때 제대로 나갈 수 있을까? 네, 잘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의 김재수 대표님 자리에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여전하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다음에는 우리 이제 강수돌 교수 이렇게 말씀드리면 강수돌 교수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 이장 교수님. 그렇죠. 네.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다 뺏었다. 이장님 교수로도 이제 유명세를 많이 이제 알렸지만 네. 지금은 이제 이장님은 아니고요. 요번에 이제 책을 펴냈습니다.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 이야라는 책을 펴낸 오늘은 저자로서 강수돌 고려대학교 경영학 교수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강수돌. 안녕하세요. 1961년 경남 마산생.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공부하던 중 돈벌이 경영이 아니라 살림살이 경영이 중요하다고 느껴 대학원에 진학해 학문의 길로 들어갔다. 1994년 독일 브레멘 대학교에서 잠깐만요, 강 교수님. 네. 브레멘 대학교가 국립이죠. 네. 어지간 그 훌륭한 브레멘 대학교에서 노사관계 분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네. 지은 책으로 대통령차 행복한 삶을 위한 인문학, 나부터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까? 경영관노동, 노사관계와 삶의질, 자본주의와 노사관계, 행복한 살림살이 경제학, 팔꿈치사회, 자본을 넘어 노동을 넘어 등이고 옮긴 책으로 중독사회, 세계화의 덫, 글로벌 슬럼프, 중독조직, 더 나은 세상을 여는 대한 경영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을 냈는데 김남균 기자 한 권이라도 읽으셨어요? 네. 어떤 책이요? 우선은 진짜? 네. 네. 교수님이 직접 주신 책이 한 권이 있고요. 주신 책이. 네. 한 권을 제가 사서 읽은 것도 있고요. 저는 예전에 우리 강 교수님께서 이장 교수라고 언론에서 막 네. 부추기고 띄웠잖아요. 네. 솔직히 그때 진짜 못마땅했어. 왜냐하면 예. 이장 교수라는 이 타이틀 속에 뭐가 감춰져 있냐면 어떤 직업 계층에 대한 폭력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과격하네요.
아니 사실 아니에요.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이. 예. 대통령 교수 하면 별로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 방송을 실수로라도 듣는 네. 분들 가운데 되게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직업군 뒤에다가 교수를 딱 붙이면 요거 신문 발행 부수 좀 올라가거든. 그래서 저는 못마땅했어요. 네. 당사자인 강 교수님은 어떠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을까? 네. 네. 그 당시 사실 뭐 학교 일만 해도 바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 고층 아파트 단지가 온다 그래서 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파보기 시작했더니 이제 당시 이장과 건설업자들 사이에 공모가 이루어져 가지고 네. 주민들 몰래 네. 가짜 민원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토지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한 거를 제가 알게 되었고 네. 그걸 이제 폭로하면서 주민들이 막 들고 불같이 일어났죠. 일어나 가지고 그 이장을 끌어내리고 저를 이제 추대하면서 네. 같이 싸우자. 그러면서 저쪽 편에서는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아이씨, 우리 못됐다. 자, 청주 시민들에게는 네. 자랑이기도 합니다. 네.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요즘은 협동조합형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네. 이렇게 한다고 이 책에서 제가 읽게 됐는데 좁게는 우진교통에 근무하는 구성원 여러분들이 지켜낸 회사이기도 하지만 시민들 다수의 이 뜨거운 지지가 없었더라면 참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청주 시민들에게는 좀 이렇게 어깨에 힘 빡 들어가는 이런 기업이기도 하죠. 네. 그 우진교통의 대표를 맡고 계신 김재수 대표, 그리고 그동안 그 사연 많은 우진교통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냈습니다. 강수돌 교수께서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 이야기라는 책을 냈는데 김당균 기자가 어제 오후 1시 10분에 이 책을 저한테 줬어요. 네. 와, 다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근데 진짜 이거 재밌게 읽었다고 하면 강 교수님 띄워주는 건데. 아니 근데 뭐 좀 띄워주셔도 됩니다. 그 교수님들의 특징이 쉬운 얘기를 참 어렵게 하셔요. 네, 보통 그렇죠. 그죠? 그게 전문가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걸. 이게 일상적인 네. 얘기도 뭔가 좀 학술 용어를 살짝 덧칠해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 강 교수님은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 때에 따라서는 노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마치 그 에세이나 가벼운 단편 소설을 읽듯이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어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질문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교통을 소개할 때는 어김없이 붙는 게 김재수 대표님이 제가 공중파 방송의 라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그 명함을 주시면서 우진교통을 해서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김재수 대표님이구나 네. 하고 방송에 들어갔는데 우진교통 얘기를 하니까 꼭 앞에다가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네. 항상 입을 붙여요. 네. 그때는 진짜 몰랐었죠. 이게 그렇죠. 뭐지? 이 우리 강 교수님께서 책에 쓰여진 대로 아주 쉽게 네. 네.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예.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이 뭐 취업 못해서 안달이고 힘들어 하는데 보통 기업에 들어가면 경영자나 상사나 높은 분의 소유주의 이제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영자의 관리 통제를 받는다고 말하죠. 사람들에 따라서는 노동자의 운명은 사실상 임금 노예다. 이제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망한 소련이나 동유럽의 사회주의식
공장은 어떤가 하면은 그거는 이제 당이나 국가의 지시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네.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이 어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일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우진교통으로 표상되는 노동자 사주관리 기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임금 노예와 같은 그런 기업도 아니고 네. 공산당이나 뭐 국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기업도 아닌 일종의 제3의 길로서 노동자들이 경영 관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주인 의식을 느끼면서 어떤 결과에 대한 공동 책임까지 지는 그런 회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얘기할 때 네, 국민이 곧 국가인 나라. 네, 근데 그건 이상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기업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옳습니다. 네. 네. 근데 우진교통이 처음부터 노동자들이 주인 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인 우진교통이 처음부터 노동자들이 주인인 기업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네. 이건 김재수 대표께서 어떤 계기로 이렇게 되었는지 이제 파란만장해집니다. 네네. 우진교통은 원래 2001년도에 네. 자본금 29억으로 청주에서 제일 큰 시내버스 회사로 출범을 했죠. 예.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2004년이 되면 부도 위기로 몰리고 네. 임금이 체불되고 주요 자산들은 이제 그 담보로 이제 이런저런 부채는 들어가고 네. 이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이 파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지난하고도 길었던 파업인데 그 파업을 하는 와중에 이제 파업이라는 게 이제 그 노동자들이 집단적 힘으로 자본가에 투쟁을 하는데 그 힘의 관계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우위에 점하면서 항복 직전까지 갔어요. 예.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겨서 다음부터는 다시는 임금 체불 안 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 이 파업은 그런 합의서를 써주면 끝나는데 예. 그러면 실제 파업이 끝나고 나서 임금 체불이 안 되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이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파업은 끝나도 똑같이 체불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민 끝에 그 당시 이제 민주노총 충북본부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그 파업이 끝나도 이후에 삶은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차라리 경영권을 인수받아서 네. 노동자들이 직접 한번 운영을 해보고 네. 그 초기 운영 자금은 노동자들이 500만 원씩 네. 출자를 해서 한번 기업을 그 운영해보자 이런 이제 결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쉬워서 500만 원이지 지금의 우진교통이 아니에요. 당시의 우진교통은 바닥의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저 회사 이제 끝났다. 그렇죠. 예. 김남균 기자 누구보다 그때 상황 잘 아시죠? 저도 이제 그때는 네. 그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던 때고요. 예. 우리 김재수 대표와 함께 민주노총에서 네. 우진교통 노동자들하고 같이 싸웠었어요. 예. 뭐 저는 이제 그때 상황이 이제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네. 이미 이제 몇 개월치 임금을 못 받아서 그런데 우리 월급쟁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네. 한 달 월급만 끊겨도 이게 막 삶이 되게 엉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바닥에 나왔던 얘기가 월급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퇴직금 아예 없대. 예, 그러니까 퇴직금을 줄 돈도 없고 회사는 사실상 망해 있는 상태이고 네. 그 다음에는 또 파업이 6개월 정도 진행이 되면서 또 그 기간에 네. 급여를 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우선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자 노동자들이 경영권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고치고 이제 운행 준비를 했는데 당장 자동차는 기름이 있어야 굴러가는데 네. 기름을 살 돈조차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 바깥에서의 시선은 너네들이 과연 그 가난하고 이런 노동자들이 그 500만 원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냐? 네. 사실 그것조차도 믿지 않았었고 네.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몇 몇 년? 달 하다가 네. 또 뭐 저기 하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했었어요.
자, 강수돌 교수님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강 교수님은 어떻게 우진교통과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네. 아까도 얼핏 하시기도 했는데 2005년이었죠. 네. 이제 제가 그 살고 있는 조치원 그 마을에 아파트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던 와중에 네. 김정기 교수님을 이제 그 전에도 몇 차례 이래 만나뵌 적이 있었거든요. 서원대. 네네 계실 적에 그 일종의 시절 인연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보훈에서 이제 동학 그분이 취회 무슨 이런 행사가 있을 적에 이제 직접 그 보훈에서 이래 뵙고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요. 김정기 교수님은 네. 동학혁명 연구학자로 유명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꼭 그런 연구 쪽은 아니었지만 뭐 동학에 관심도 있고 우리 역사 민중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에 관심도 있고 해서 그런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직접 만나 뵙고 말씀도 나누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막 이장으로 올라서면서 마을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서 도움을 받고자 연락을 드리고 네. 이런 교류를 하던 와중에 네. 마침 이제 그 김정기 총장님께서 우진 주식의 50%를 이제 일종의 신탁 받아서 보관하고 계신 거죠. 공익신탁. 예, 공익 신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우진 이야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신문에 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 희미한 거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은 제가 연구하는 경영학 분야에 보통 경영학은 효율성 위주로 연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효율성만이 아니고 인간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잣대가 조화롭게 가는 것이 올바른 경영이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진교통이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때부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이후에 우리 대표님을 제 강의 시간에 특강으로 모셔서 학생들하고 또 접점도 넓혀주고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도 많이 주었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대표님도 젊은 학생들 이런저런 질문 받으면서 약간 자극도 받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하게 되는 거죠. 네네. 학생들이 처음엔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에이, 그래도 뭔가 뒤에 뭐가 있겠지. 이제 반신반의하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지극히 예외적인 회사다. 이제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이제 저도 당연히 공감하면서 바로 그 예외적인 싹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소중한 싹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키워나가야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나중에 취업할 적에도 어디를 가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일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우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례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게 하고 토론도 시키고 그렇게 했죠. 김재수 대표는 또 노동운동 이전에 이제 우리 지역의 이제 민주화 운동을 또 대표하시는 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또 유공자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재미난 일화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또 5.3 인천 사태 때는 그 지금 이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이런 송영길 민주당 의원 이런 분들하고 또 함께 또 구속되고 근데 이제 수배 생활도 좀 이렇게 상당히 했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청주 교도소에서 구속이 이제 되어 있던 시절에 이제 수감 시절에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이제 청주 교도소 안에 이런 민주화 운동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수감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청주 교도소장을 갔다가 며칠이죠. 그때 이제 교도소 안에서 이 안에 있었던 우리 이제 양심수 또 정치 이제 수감자들이 소장을 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치를 하는데 이제 안에 있으면서 소장 이제 면담을 요청을 해서 직접 이리로 오셔라 이렇게 나온 부분들을 순간 잡아서
이 안에 있잖아요. 수감방으로 놓고 네. 그다음에 교도소 변기에서 이제 똥을 퍼서 이 안에 놓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요구 사항을 내걸었어요. 네. 재소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네. 하면서 그때 요구 사항이 뭐였었냐면 그 사식으로 네. 브라보콘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그늘음은 사실인데요. 소장이 아니고 네. 부소장이었고요. 요구사항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아. 브라보콘과 더불어 아이스크림의 구매권과 아. 빵 중에 일반 밀가루 빵이 아니라 옥수수 빵을 아. 구입을 하게 해달라.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여름이 또 얼마나 덥습니까? 네. 그 한여름을 좀 더 시원하게 나기 위해서. 자, 김재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구국의 강철이빨 여의도의 방탄중년단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요? 네, 요 앞에서 6천 원 주고 잘랐어요. 그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요즘 마치 요즘 시내버스 요금 잘 모르는 것처럼 그럴 수도 네. 있거든요. 근데 실제 남자 커트 6,000원짜리 하는 곳들 꽤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체로 네. 요즘 10,000원이 넘어가요. 네. 조금 번화한 데 가면.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12,000원이 제일 많아요. 12,000원. 네. 그런데 돈 없다 그러면 10,000원만 내고 갈아요.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배지 안 차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저 잊어버렸어요. 배지는 저기 네. 처음에 등원해가지고 네. 한 달 차다가 네. 못 차겠어요. 그때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뭐 특권의 상징인 배지 없애자는 얘기가 나와서 네. 그 말 듣고 그냥 가방에 쳐놨는데 네. 그 뒤로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오늘 초대 손님들께서 청주 시민들의 자부심입니다. 우진교통. 잘합니다. 네. 네. 마이크가 고개를 숙이네요. 네. 우진교통의 김재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우진교통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신 네. 아주 유명한 스타 교수님입니다. 네, 아이 그럼요. 우리 강수돌 교수님. 네, 아유 저는 또 강 교수님이 쓰셨다 그래서 네. 특별히 더 관심이 있어요. 사전 정보를 다 듣고 오셨어요? 아니 책을 진즉 받았는데. 아 그래요? 예. 김남균 기자. 네. 나한테만 주는 거라며요? 네. 이런 또 비리가 폭로되는. 예. 참. 아니 뭐 대한민국 방산비리만 하겠습니까? 자 아까 얘기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김재수 대표. 네. 원래부터 우진교통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민주노총 충북본부 사무처장을 맡고 있을 때 우진교통 측에서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했던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어벤져스를 영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우리에게 마침 인물 한 명이 있다. 그쪽으로 보내마 해서 김재수 대표가 갔는데 우진교통에 막상 가보니까 정말 절박했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뭐 재무 구조부터 시작해서 이런 엉터리가 있을 수 없었고 네네. 그리고 노동자들과 동지들과 이제 뜻을 하나로 모으게 되고 2005년 1월까지 사무처장직에 있다가 2017년 12월 임기를 마쳤죠. 우진교통에서. 네네. 그때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이제 민주노총으로 이제 되돌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노동 강도가 네. 민주노총에 있을 때보다 우진교통이 훨씬 강합니다. 민주노총이 되게 막 집회와 네. 그 당시에 김남규 기자와 이럴 때가 한참 전국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거의 1년에 3분의 1은 청막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성남병원에서. 그런데 이런 직업이 또 있을까? 네. 이런 활동가가 또 있을까 했는데 우진교통을 가니까 네. 그건 정말 주족지혈이었습니다. 아. 소위 말하면 새발이 피었고요. 아래서 좀 더 편한 민주노총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예. 난데없이 복병이 나타납니다. 어제까지 형님 동생하고 동지 부르짖던 노동자들이 김재수 대표를 향해서 이제 일갈하게 됩니다. 천막 농성에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보통 천막 농성을 하면 노동자들이 어떤 절박한 요구 조건을 내걸거나 이래서 천막 농성을 하는데 한국 노동운동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농성이 벌어집니다. 김재수 대표. 자,
그래서 또 산 하나를 넘고 네. 이제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차고지 사수투쟁이 또 벌어지는데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네. 근데 무슨 뭐 사회자가 다 얘기하고 뭐 아니 왜냐하면 책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게 보실 것 같아요. 이야기를 풀어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예. 그럼 강 교수님한테 하라고 하실까요? 아니, 그럼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아니 잘하고 계세요. 우리 아무리 노동자 자주기업, 네. 자주관리기업이 모범적으로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경계해야 할 것, 앞으로 우진교통이 이런 건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강 교수님이 이제 진가가 나타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그쪽을 전문으로 연구하신 네. 학자이시잖아. 네. 세계적인 사례도 많이 봤고, 네. 이 책에 보면 성공하는 아르헨티나도 있지만 네. 실패하는 몇몇 나라도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뭘 경계해야 할까요? 뭐 내외부적인 요인이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중교통이 뭐 고립되어서 존재하거나 또 우리나라 기업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이제 시장 경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김재수 대표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중요하지만 네. 그게 영원히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리더십을 시스템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구조가 이제 협동조합식 경영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성공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해내면서 네. 구성원들이 이런 긍정적인 집단 기억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공유하는 과정들이 지속이 되어야 네. 자본주의 경쟁 구도라든지 지금 그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뭐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줄어들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인을 네. 성공적으로 이겨내는 이제 근본 동력이 내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정의당의 일당백을 하고 있는 김종대 의원이 네. 설령 김종대 의원이 그쪽이 있지 않아도 네. 시스템을 견고하게 잘 갖춰놓으면 네. 김종대 의원이 없어도 네. 이상하네. 듣기가 약간 까칠까칠하게 느껴지는데 분명히 좋은 얘기인데 왜 뒤끝이 안 좋을까? 좀 이런 느낌이 드시죠? 사실은 그게 좋은 정당이에요. 네. 체질이 강한 정당은 맞습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거지 국회의원이 주인이 아니에요. 역시 그리고 정당이었다. 그 진성 당원들이 떠받쳐주는 네. 이런 정당은 체질이 강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는 우진교통과 정의당의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사람과 시스템을 또 지나치게 대립적으로 볼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개인의 존재는 뭐 있다가 또 뭐 나갔다가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의 정신과 철학과 이 살아온 방식들은 또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어떤 특정한 리더십이나 어떤 분의 활동 밑바탕에 깔린 철학을 다른 분들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이어나간다고 봐야 돼요.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 취지를 이해하고 저도 또 감명 깊게 듣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네. 우리가 이제 투명하고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금은 어떤 개인의 희생의 바탕 위에서 헌신과 봉사 또 희생의 바탕 위에서 창출한 업적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시스템이 됐을 때 이러한 방식이 과연 어떤 그 경쟁 기업이나 또는 전혀 다른 오나 중심으로 황제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더 높은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 자주 관리 방식이라는 거는 생산성의 그 가치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네. 전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강 교수님, 네. 만약에 김종대 의원이 제자인데 네.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학점은 어느 정도 주시죠?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죠. 한 A까지 줄 수 있죠. 꼭 점수로 평가하지 말고. 예. 훌륭하고요. 오늘따라 까칠하십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이미 우리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 그동안 13, 14년 동안의 경영 과정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워낙 그 악성 부채가 많았고,
퇴직금이 설정이 안 되어 있었고 뭐 등등 이런 이제 부분들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돈을 돌려서 그렇지 순수한 운영에 대한 비용 대비 수익성으로 보면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투명한 경영과 더불어서 이 주인의식을 가진 노동자들의 그 동기부여가 되어서 네. 이 생산성, 부가가치 생산성을 높이는데 동력으로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네. 이게 외부로 빨려나가거나 특정한 개인이 뭐 빙땅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내부적으로 축적되고 있고 워낙 이제 옛날에 악성부채 이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갑자기 호전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이런 내부적인 이제 부가가치들이 축적되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잠깐 그냥 계세요. 잠깐. 그 우리가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을 늘려서 생산량을 늘리는 걸 요소 생산이라고 하고 총 요소 생산이라고 할 때 뭐냐면 그 외에 눈에 안 보이는 거. 네. 지금 강 교수님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키워드는 주인의식입니다. 네. 예, 이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동력이다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나가 경영하는 그 족벌 경영, 황제 경영 이런 기업에서 회장이 저 직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주인의식 가져라예요. 그렇죠. 근데 직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네. 너나 잘해. 그 말 할수록 주인의식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네. 더 비루해지고 네. 내가 노예가 된 것 같거든. 그런데 그 지가 황제 경영, 오나 경영 다 해놓고 우리 보고 주인의식까지래. 그러면서 쥐어 짜겠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업에서 원래 제일 싫어하는 말이 주인의식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얘기 지금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주인의식과 이 주인의식은 다른 거예요. 레벨이 다르다.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식까지라 그러니까 꼰대짓 같이 비춰져 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실제 우증유증에서는 주인의식을 가져라라는 말을 안 합니다. 주인인데 예. 그리고 실제 권한을 주는 거죠. 의사결정에 권한을 주고 분배결정에 권한을 주고 소유 주인이니까 당연히 본인의 소유가 있으니까 그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이걸 구축해 주니까 오히려 주인의식을 가져라라는 말이 그러니까 진짜 주인한테는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차고지 사수투쟁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책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저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우진교통 구성원들만의 힘은 아니었다. 네. 청주 시민들의 승리였다. 네. 그때 분평사거리에서 그 무심천적으로 가두 시위를 할 때 그 삼보일배도 하고 하셨잖아요. 저도 직접 목격을 했는데 시민들께서 음료수를 건네요. 네. 우리가 보통 차도 막고 시위하고 가두 투쟁하고 하면 나 바빠 죽겠는데 짜증을 낼 법도 한데 지나가는 차가 경적을 울리고 박수를 쳐줍니다. 격려를 해줬던 거죠. 2005년에 그 동남 택지 개발 그게 확정이 되죠. 그리고 우진교통은 이제 머리를 맞대고 국리를 해보는데 별뾰족한 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저기 당장 그 주간부처인 공사부터 시작해서 청주시나 충북도 계속 문을 두드렸죠. 그 과정을 잠깐 좀 간략하게 들어보고 싶은데. 예, 지금 우진교통은 본사와 차고지, 제2차고지 이렇게 두 개의 그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이제 본사를 가보면 아파트 건설에 숲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거기서 5분을 더 가면 상당한 저수 앞에 이제 3,800평의 제2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본사 땅이 강제 수용이 결정이 된 거예요. 이미 결정이 돼서 이거를 뒤엎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뭐 법이 발동되고 이러면 전혀 싸움이 의미가 없다. 저항을 해봤자. 그래서 내부에서 논의를 해도 또 이제 여러 사례를 조사해보기도 하고 방문 조사도 해봤더니
모두 하는 얘기가 괜히 그 쌍꺼풀 흘리지 말고 네. 미래 행복해라. 네. 이런 이제 의견이었어요. 뭐 거대 기업하고 싸워서. 근데 그때 그 상황을 잠깐 제가 짤막하게 예. 정리해드리면 예. 그때 이제 우진교통이 제2차고지가 있었던 건 아니고 차고지가 그 이제 용암동에 그렇죠. 딱 하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근데 버스에서는 일정 이상의 차고지를 소유해야지만 네. 되는데 강제 수용이 되면 그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럼 네. 대체 토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보상금으로는 그 청주에서 그런 땅을 살 수가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차고지 땅이 없어지면 이 회사의 면허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그래서 이 회사가 유지되느냐 마느냐 아주 이제 절대절명의 기로가 섰는데 법적으로는 어떤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해결 방안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정확한 그 정리고요. 네. 그래서 LH공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 협상을 했는데 도저히 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면 충돌을 했죠. 네. 대신 정면 충돌을 하는 대신 기존에 지금은 이제 108배나 5채투지나 3보1배나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방법론들이 많이 그런 류의 방법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민주노총 투쟁에서 뭐 그런 전술은 없었는데 108배와 3보1배 특히 이제 그 주택공사 앞에서 하루 3번씩 이제 저와 노주위원장이 그 싸움을 이제 시작을 했죠. 물론 집회나 여러 가지도 하지만 그 LH공사에서 남들은 다 질 거라고 봤지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약 2달 만에 저희 그 우진교통의 본사를 존치한다. 네. 이제 그 자리에 그대로 2대 개발 혜택 그 동남지구를 개발하면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가 구축될 거 아닙니까? 그 혜택을 보는 혜택을 입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존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가 2006년인가요? 2009년도 9년이죠. 근데 재촉도 안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거죠. 그 합의문을. 아니죠. 저희가 이제 투쟁을 하면서 지금 말은 제가 간단했지만 2달 동안 치열한 투쟁을 했는데 밖으로 보이는 투쟁은 매우 평화적으로 전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했죠. 맞아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 음악을 듣고 왔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제 음악을 듣습니다. 카잘스의 이제 첼로 모음곡을 듣는데 맨 마지막에 노래가 새의 노래. 그게 이제 백악관 케네디 대통령 앞에서 직접 카잘스가 연주했던 그 실황을 CD로 했는데 그 음악을 틀고 저와 저희 그 구성원들 또 노조위원장님 같이 이제 절을 했던 음악이에요.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듣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의외로 또 로망이 또 상당히 있으시구나. 예. 어찌됐든 굉장히 거대 기업과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자산 가치가 맞먹는 그 당시 LH 그 주택공사와 싸움을 해서 정말로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작은 우리 우진교통이 제척이라는 커다란 이 승리를 해내고 그게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우진교통 본사를 가보면 거대한 아파트의 그 건축 현장 속에 아주 한떨기 꽃같이 우진교통이 이거는 잡고 있습니다. 동남 대첩. 동남 그러니까 명랑해전에 비견되는 동남 대첩. 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근데 지금까지도 보더라도 그 LH가 이제 토지 개발하면서 한 번 계획 있으면 이렇게 빼주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우진교통이 이제 싸움의 방식이 뭐 저기가 아니라 사실은 시민들한테 이 구구절절함 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호소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렇죠. 또 우리 청주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우진교통이 힘들게 여기까지 왔던 것, 그 다음에는 또 우진교통이 이루는 성과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맞닥뜨려져서 어떻게 보면은 우진교통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청주 시민들의 이제 마음 있잖아요. 마음을 LH가 받아들인 거, 뭐 그런 정도로 저는 지켜봤어요. 이번에 청주에 있는 운수회사입니다. 버스회사죠.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요즘은 협동조합형 노동자 자주기업이라고 이렇게 회자가 되는데 우진교통의 이야기를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강수돌 교수님과 김재수 대표를 통해서 긴 이야기 나눠봤는데 끝으로 강 교수님께서 대표로 네. 청주시도 좋고 시민도 좋고 네. 지금 십몇 년 전에 우진교통의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노동자들도 좋고 네. 그분들을 위해서 끝인사를 대신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그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사실은 가정보다도 일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일터가 가정 못지않게 우애와 사랑으로 얼룩지고 오늘보다 내일 또 희망이 더 큰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 저는 우진교통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헬조선으로 불리는 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여주는 노동 현장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 우진교통의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결코 그 당시 이제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연대와 애정을 잊지 않고 있는 이런 마음처럼 이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좀 더 나은 일터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합심해서 힘차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전 박수 한번 쳐야 돼요.